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7월 16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종일 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시는 길, 오시는 길 굉장히 불편하셨죠? 게다가 처음 시작이 중요한데 처음 듣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전체 시험의 난이도가 체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총평 강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어휘들을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셨는지 우리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듣기가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는 좀 쉬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듣기가 조금 어려웠네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 상이라고 책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왜 난이도 상이었을까요? 우리 듣기 제 1부분 보도록 할게요. 역시 듣기 1부분이 시작이 어려웠어요. 자, 특히 제 1부분에는요, 4급 수준에서 자주 쓰는 게 있는데, 4급 수준에서 상, 중, 하로 나뉘는 어휘들이 있다면, 상 정도의 난이도의 어휘들이 상당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한 어려운 어휘를 사용한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부분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듣기 조금 어려웠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자, 그럼 제시된 문장으로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치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이다. 어디선가 본 것 같으시죠? 3월 20일에 듣기에 나왔던 똑같은 보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총평 강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려고 이 예문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번에 시험 보는 학우님들에게도 집에 가셔서 6월달 총평 강의 꼭 보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어휘들 꼭 정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8월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7월에 나오는 어휘들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가능하다면 6개월 정도 혹은 3개월의 총평 내용들을 꼭 보시면서 이런 어휘들이 지금 나오고 있구나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한번 보실까요? 젓가락을 사용해서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용, 筷子 그 다음에 치다, 두드리다 4급 필수 동사 있었죠. 敲 무엇을 두드립니까? 밥그릇을 碗 그렇죠. 用筷子敲碗 없어요. 没有 무엇이 없는 겁니까? 礼貌 礼貌까지 들어가 있으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3월 20일에 똑같은 보기가 나왔었어요. 用筷子敲碗没有礼貌 자, 그런데 보기에는 우리 지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吃饭的时候一定要注意 밥을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不要用筷子敲碗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두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被认为뭐뭐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빼이 뒤에 누구 생략될 수 있어요? 대상 생략돼서 듣기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被认为十分没有礼貌 아주 예의가 없다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이런 예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被认为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듣기를 강의할 때 쓰기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쓰기의 구조를 알아야지만이 듣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被认为 누군가에 의해서 여겨질 것입니다. 뭐라고 여겨지실까요? 十分没有礼貌 아주 예의가 없을 거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일치불일치, 일치함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존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들을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 듣기 제1부분에서는요. 1부분이 됐든 2부분이 됐든 3부분이 됐든 저는 항상 시간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어떤 시간을 확보하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먼저 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전체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서 키워드 잡으십시오. 没有礼貌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지문에서도 没有礼貌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나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각각의 듣기를 푸는 문제풀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제1부분에서 중요한 어휘 쭉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일 명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과일 명칭이 자주 나오는 게 샹지ao, 바나나, 그리고 부타오, 포도,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러분. 항상 나오는 거, 사과나무, 사과, 그죠? 빙고, 이것까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날씨가 더우면 음식들이, 과일들이 쉽게 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무사, 否则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화해가 상할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결과 보호가 만들어서 상하게 될 것이다. 坏掉 이런 표현들 여러분께서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번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호에 대해서 결과 보호도 많이 나왔고 정도 보호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가능 보호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의 형태를 딱 보고 5가지의 종류로 구분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坏掉는 결과보호로서 상해져 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女朋友给他发短信 여자친구가 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也许 아마도 뭐 할 것이다. 知道 지각을 할 것이다 라고 문자를 보냈대요. 일치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자, 세 번째 너무 중요한 제시어입니다. 이 마후, 보기에는 마후가 나왔는데 여러분 지문에는 어떤 바꿔서 나온 어휘가 나왔냐면 초신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심하지 못하다, 대충대충 하다, 난이도 상, 형용사 이것만으로도 난이도 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마후, 초신 이런 제시어들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用筷子 젓가락으로 敲碗 그릇을 두드리는 것은 不礼貌,没有礼貌 예의가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까지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샤오리가 이번에 做这次活动 이번 행사를 맡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清楚 정확하게 알겠죠. 무엇을요? 活动安排 행사 안배 그죠? 행사 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근데 보기에는 여러분 不清楚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불일치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번에는 술목의 형태가 참 많이 나왔어요. 시인,游客 여행객들을 매료시키다, 이끌다. 백두산에는요 설경이 참 예쁘다고 합니다. 雪景 설경이 예뻐서 吸引了大量的游客 아주 많은 여행객들을 이끕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술목의 형태를 들으셔야 되겠죠? 吸引游客 어려웠겠죠. 그 다음에 그의 수입이 높습니다 라는 제시가 나왔어요. 그런데 不高 높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일은 또 역시 술목 나왔네요. 积累经验 경험을 쌓을 수 있고 积累经验 그리고 뭐다 할 수 있을까요? 술목, 해커스 교재에 다 나오는 제시어네요. 打好基础 기초를 닦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를 다 잘 닦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입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积累经验 打好基础 할 수 있다라는 예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수입에 관해서는 높지 않기 때문에 불일치함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两个词 이 두 개의 의미가 용파, 용법이 完全相同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미는 비슷하지만 그것의 용법이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일치함을 알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烦恼 난이도상 이런 것들요. 마후, 초신, 烦恼 이렇게 난이도가 좀 어려운 제시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다소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烦恼는 뭘까요? 걱정, 근심이에요. 别把工作烦恼带回家 일에 걱정을, 일의 번거로움을 집에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집에 가지고 가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치함을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비교적 어려운 보기들과 관련된 어휘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분에 나온 어휘들은 여러분 4급 어휘이고 반드시 여러분께서 숙지해 주셔야 할 어휘라는 거 생각하시고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꼭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난이도상 왜? 조금 전에 1부분처럼 자주 쓰이는 어휘보다는 조금 어려운 어휘들이 이런 술목의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제 경향은요,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주 나오고 있고요. 남자에 관해서 혹은 여자에 관해서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자, 특히 제2부분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장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네요. 이번 시험에서는 당연히 도서관, 자, 卫生间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화장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시험에 다 나왔어요. 卫生间 위생칸이라고 해서 화장실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쓰기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손을 씻는 칸이라고 해서 洗手间도 있어요. 그 다음에 2, 3부분 우리 좀 이따 어휘 들어가면 厕所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관련해서 세 가지의 표현이 이번에 시험에 다 나왔어요. 卫生间, 洗手间, 厕所. 화장실에 관련해서 이런 세 가지의 표현들을 여러분이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邮局, 우체국, 教室, 교실, 전형적인 장소에 가는 보기들이 나왔죠. 이런 보기들을 통해서 이거는 장소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문제가 나오기 전에, 지문이 나오기 전에, 문제를 듣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장소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店, 상점이에요, 여러분. 자, 饭店은 여러분, 호텔이라는 의미도 있고 식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세 번째 시험에 뭐 나왔어요, 여러분? 賓馆이 나왔어요. 賓馆은 여관이에요. 그러면 賓馆이 나왔기 때문에 饭店은 호텔 비슷한 어휘잖아요.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좋겠죠. 그럼 여기서 饭店은 뭘까요? 식당이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饭店, 식당, 賓馆, 여관, 인항, 은행까지 딱 나왔습니다. 장소에 관련된 문제들이 보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지난달과 달리 요즘 2개월 동안 계속 구체적인 동작을 묻는 문제가 아주 극소수, 한 문제에서 두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달과 지난달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이 나왔어요.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뭐가 나왔을까요? 要加班, 야근을 하려고 해. 拿材料, 자료를 가지고 오다. 그죠? 翻译书, 책을 번역하다. 그 다음에 整理行李, 여인용 가방을 정리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형적인 문제, 상태, 상황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最近没抽烟, 요즘에 담배를 피지 않았어요. 保护环境, 환경을 보호해야만 한대요. 减肥, 다이어트를 하다. 走错路了, 길을 잘못 갔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妻子觉得贵, 아내가 생각하기엔 그것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是个记者, 기자입니다. 이런 상태 상황을 묻는 문제, 보기를 통해서 상태 상황을 묻는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지문의 내용에서 어떤 상황인지만을 들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기를 먼저 보시고 어떤 유형의 문제 유형인지 파악을 하시고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자에 관해서 묻는 건지 여자에 관해서 묻는 건지 마지막 질문까지 놓치시면 안 되겠네요. 자, 우리 듣기 영역 제3부분 볼까요? 1부분과 2부분에 비해서는 다소 쉬웠지만 3부분도 역시 상중, 중 정도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설명문, 실용문, 논설문 중에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이야기 위주의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단문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와 그리고 주제를 묻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혹은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租房广告, 임대 광고가 나왔어요. 자, 임대 광고가 나왔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出租,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딱 들어가죠. 자, 우리 쓰기에서 많이 나왔던 뭐 있었어요, 여러분? 찌리 나오면 누구랑 똑같이 보라고 그랬어요? 리랑 똑같이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쓰기에서 배웠던 구조들이 조금 전에 被认为 이거 나왔고, 距离 나오면 리, 地铁站只有1公里, 몇 달 동안 계속 나왔던 문형이에요. 지하철역에서 단지 1km가 떨어져 있대요. 어때요, 여러분? 교통 상황이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뭡니까? 租房广告, 임대 광고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시어, 出租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距离地铁站只有1公里. 그래서 交通方便 이런 관련된 키워드를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3부분의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전략입니다. 당연히 지문을 들으면서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휘들, 그리고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위주로 들으실 수 있어야 될까요? 술목 위주로 들으시면서 핵심 키워드를 잡는 훈련들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과 3부분에는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 우리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양말을 샀어요. 여러분 양말 뭐라고 하죠? 와즈. 이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와즈를 샀는데 이 종업원이 忘记找零钱 잔돈을 거슬러 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내가 지금 잔돈을 찾으러 가야지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무엇을 찾으러 갑니까? 정답 뭐예요 여러분? 零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零钱 이런 어휘들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제무라고 합니다. 이 방송이 有趣 재밌어. 그러면서 바꿔서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有意思 재미있다라는 의미로 바꿔서 나온다는 거죠. 듣기가 됐든 독기가 됐든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过生日, 생일을 지낼 때 뭘 많이 먹냐면 면을 많이 먹어요. 우리도 국수 먹잖아요. 그래서 생일인데 饺子 만두하고 面条 국수 중에 뭐 먹지? 그러니까는 여자가 面条 면 먹어야지 라고 했어요. 그럼 정답 뭡니까 여러분? 面条 나왔죠. 그래서 饺子, 面条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원래는 6시에 퇴근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을 해야 돼서 야근을 해야 돼. 그럼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뭡니까? 지하반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 한 남자가 여자에게 写日记的习惯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사회 문제를 记下来 적기는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적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社会问题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律师 변호사가 顺便 그죠? 뭐 많은 김에 그죠? 经过这儿 이곳을 지나는 김에 顺便取走了 찾아갔다예요. 자기의 뭔가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지문에 나왔어요. 근데 보기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 取走하고 바꿔서 나오는 표현 자료를 들고 갔다라고 해서 정답 뭐 잡아주셔야 될까요? 나材料 이렇게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듣기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는 보기에 어떤 어휘가 나오면 듣기에는 다른 제시어들로 바꿔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보기들 여러분께서 잡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取走了와拿材料 연관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독해할 때도 많이 나오는데 以A为主, 以A为B라고 합니다. 저는 A를 B로 삼다. 그러면 A가 주가 되어야 된단 말이겠죠. 자, 孩子 어떤 한 아이를 여자가 칭찬을 해요. 厉害 정말 대단하다고. 이제 몇 살 어렸어요. 나이가 어렸는데 800개 정도의 어휘를 벌써 안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랬어요. 그것도 좋지만 아이라면 以玩为主 뭡니까 여러분? 以玩为主 공부보다는 玩为主노는 거 위주가 돼야죠. 이랬어요 남자는. 그래서 이 월 위주 이런 표현들을 제가 들어보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난이도 4 굉장히 어렵겠죠. 이 A 웨이 B라고 해서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삼다 이 A 위주 독해도 이미 해커스 교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해커스 교재 가지고 충실히 복습하셨던 분들은 이 A 위주를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안다고 해서 절대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웨이주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사이트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왕짠이라고 해요. 이 사이트가 왜 안 열리지? 그러니까는 아마도 주소가 틀렸나 봐.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뭐라고 할까요? 왕지 이런 것들 나오죠. 사회가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今天 날씨가 맑았어요. 근데 잠시 있다가 바로 여러분 이게 100% 해봐라는 거죠. 우리는 잠시 있다가 바로 뭐라고 할까요? 过一会儿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一会儿功夫 여러분功夫가 때 틈입니다. 잠깐의 틈을 타
바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처음 나왔어요. 근데 해화에서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듣게 나왔다는 것은 어디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다? 해화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월 공부, 이월 공부 이런 표현들을 외워놓으시라고 제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서 파악해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월 공부 한번 읽어볼게요. 이월 공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너 담배 안 피는 것 같다? 怎么不抽烟? 이라고 해서 最近怎么不抽烟?咳嗽, 기침을 해. 그래서 기침이 너무 심해서 요즘에 담배 안 펴?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사급했어죠. 어휘죠. 咳嗽 이런 거 외우셔야 되겠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전 세계 문제이지 않습니까? 气候变暖 뭡니까? 기후가 점점점 온난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气候变暖 기후가 따뜻하게 변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께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气候变暖 이렇게요. 자, 너무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남자가 가오야 오리고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먹자 그러니까는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안 먹는다 그랬어요. 왜요? 减肥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재밌어요. 무슨 다이어트고?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减什么肥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100%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4급 공부하시면서 말하기까지 적용을 하면서 수업을 해드려요. 이런 재밌는 표현도 외워놓읍시다. 减什么肥 무슨 다이어트 이랬어요. 그러니까 快要到夏天了 곧 있으면 여름이잖아. 그래서 너무 재밌는 표현. 배에 있는 고기를 배에 있는 이런 고기를 없애야지, 감해야지 이런 말입니다. 너무 재밌는 표현인데 제가 이거 보면서 한참 웃었네요. 肚子 참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肚子上的肉 그죠? 감해버려야지. 뭐 있습니까 여러분? 剪掉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런 표현들을 외워놓으시면 좋겠죠. 肚子上的肉剪掉 이렇게요. 肚子上的肉剪掉肚子上的肉减掉 이렇게요. 그래서 减肥라는 재밌는 화제가 딱 나오면 친구들끼리 무슨 다이어트고 이렇게 얘기할 때 减什么肥 이런 것들요. 근데 배에 있는 이거 살 좀 다이어트 해야 돼. 없애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肚子上的肉减掉 이렇게 재밌는 표현들도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자 항상 시험을 보면서 재밌는 표현들은 이거 외워놨다가 학생들한테 꼭 가르쳐줘야지 하고 나오거든요. 肚子上的肉减掉 라는 표현들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동사 나오네요. 파니, 이번에 여름방학에 뭐 할 거야? 원래는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책을 번역해야 돼. 그래서 파니 수까지 나왔습니다. 파니였어요. 그 다음 제시어에 보니까 끄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쓰기에도 나왔었어요.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끄보. 그러면 그 뒤에 제시어 뭐냐면 다이가 뭐죠? 여러분 들다. 내가 운동을 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이걸 못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抬不起来 들 수 없다, 들기 시작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胳膊抬不起来 팔꿈치를 들 수 없어. 그 이유는 打了一个小时的网球 1시간 동안 테니스를 쳤대요. 打了一个小时的网球 이것만 딱 들었으면 이 여자 뭐 했나요 어제? 打球了 공을 쳤기 때문에 지금 거보가 덩한 거겠죠. 이런 표현들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전제품이 나왔어요. 냉장고, 빙시향이 나왔어요. 남자가 빙시향을 사려고 냉장고를 사려고 했는데 꾸이 비쌌어요. 그래서 못 샀어요. 그래서 안에도 비싸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지금 뭐 한다고요? 打折 지금 할인하고 있대요. 그래서 가서 기회 되면 한번 봐봐요 이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치즈觉得贵 아내가 생각하기에 비싸기 때문에 아직 이 냉장고를 사지 못했겠죠. 이런 제시어들 관련해서 상태 상황을 묻는 문제들을 여기서 보기로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보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메이콩 나왔어요. 어르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콩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그래서 没时间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没空 중국 사람들은 没时间보다는 没空을 더 많이 씁니다. 没空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듣기에 굉장히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一会儿功夫 没空 이런 것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말하기에도 적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가오 뭐죠? 치약 야수와 칫솔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不喜欢一次性 일회용은 싫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리行李 가방을 정리하고 있겠죠? 이러한 표현들, 상태 상황을 물을 수 있는 키워드만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면 되겠죠? 정리行李였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도 나왔고 인항도 나왔고 가오스공로도 나왔어요. 보기에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에 관한 문제일까요? 장소에 관련된 문제겠죠. 그런데 페이지起飞了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이런 제시가 나왔거든요.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어휘를 못 들어도 돼요. 起飞만 들어도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비행기 있겠죠. 그래서 정답 뭡니까? 페이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빠인 것 같아요. 아빠가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这个小伙子 20세의 젊은 남성입니다. 아, 이 남자 记者 기자이고 有能力 능력도 있대. 그리고 年龄 나이도 비슷해서 너랑 잘 어울릴 거야. 그래서 주일에 일요일 날 한번 만나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보기에 상태 상황을 묻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는 是个记者 기자입니다.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실 수 있어요. 다 못 들어도 돼요. 근데 小伙子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남자, 어떤 젊은 남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记者 能力 年龄 이런 것들만 들어보실 수 있으면 되겠죠? 年龄은 제가 쉽기 때문에 소개해드렸고 그 외의 단어들 위주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 위주. 한 남자가 허뚜얼러 술을 너무 많이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술 많이 먹으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야오시 딱 하면 문을 열려고 하니 자기가 흔들리니까 흔들려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린쥐가 딱 나타났습니다. 이웃이 나와가지고 뭘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문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웃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 좀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문을 빠오 안다. 고정이니까 빠오 주 결과 보어. 그래서 빠오 주면 문을 딱 안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이걸 요청했다는 거죠. 이런 게 보기에 나왔어요. 그럼 학생들이 동사 뒤에 주 결과가 보고 나온 것들을 잘 구분을 못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빠오주는 꽉 잡아주십시오란 말입니다. 빠오주면 문을 꽉 잡아주세요. 요청하는 것이 이거겠죠. 그래서 술을 먹고 자기가 휘청휘청거리니까 문을 못 열어서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재밌게 풀었거든요. 막 웃으면서 학생들은 아주 심각하게 듣고 있었어요. 즐기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서 이거 내가 아는 단어인데 아는 내용인데 들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빠우쭈면 문을 좀 다 잡다라는 꽉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随着买车的人多 요즘에 차를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停车 그죠? 차 주차하는 것도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가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停车 주차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약속이 있을 때는 停车 주차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만 들어보시면 될까요, 여러분? 停车 그 다음에 堵车 그 다음에 坐地铁 이런 제시어들만 이런 게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준시 시간을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부사로서는 제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술모, 인치, 우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술목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듣기에서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술목을 잡으라고 요청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준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면접에서 늦으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겠고 등등의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딱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초주 뭡니까? 임대하다, 집을 내놓는다 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주일이 별표 A, B 거리의 간격 생각하셔야 되겠죠. A는 B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의 간격이 있다. 아니면 명사로서 거리라고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저와 같이 바산 등산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 있으면 저를 끌어올려 주시기도 했겠지만 보통 너 스스로가 너의 길을 가야 돼. 어려움이 있어도 너가 스스로가 그 길을 찾아야 한대 하시면서 어렸을 때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严格
하지만 장다허 장성한 이후에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스스로가 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저로 하여금 해준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국어로 했지만 이런 것들 중국어로 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상상, 제가 중이라고 했지만 조금 어려운 상중이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이번 전체 난이도는 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또 새로운 어휘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어휘들만큼은 꼭 숙지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듣기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독해 전체 난이도 지난달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중 정도. 저는 시간이 한참 많이 남았었어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도. 다른 시험도 뭐 항상 남긴 하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그 시간이 여유롭게 남아서 학생들도 잘 풀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제 1부분은요. 빈칸에 알맞는 품사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동사, 명사, 형용사는 고정된 형태예요. 그죠? 품사입니다. 동사, 명사, 형용사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엔 특히 부사도 많이 나왔고요. 특히 이번에는 양사가 많이 나왔어요. 보통 여러분 동사가 2개 이상이 나오는데 이번엔 동사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부사, 양사가 집중적으로 이번에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서술문과 대화문에 어떤 제시어가 나왔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에 나오는 어휘들만큼은 사급 필수 어휘.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到底 도대체로서 부사, 顺利 형용사로서 순조롭다, 诚实 형용사로서 성실하다, 周围 명사로서 주변, 그 다음에 质量 질, 품질, 질 명사겠죠. 여기까지 서술문에 나온 어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쌤하고 공부하셨던 분들 외우셨죠? 秒 点은 시, 分, 분, 秒 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초, 2초 앞에 수사가 있으면 무조건 뭐만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秒 넣어주시면 되겠죠. 시인 보세요. 듣기 나왔죠? 시인, 꾸커, 시인 누구를 매료시키다, 이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고, 완샤오, 완샤오가 뭐예요? 농담이에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동사가 뭡니까? 开玩笑 역시 수로와 목적의 호응 구조로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随便 부사로서 마음대로. 그 다음에 탕 뭡니까? 白跑一趟 白跑一趟 한번 헛수고하다. 이런 것처럼 수로 뒤에 탕이 들어가서 왕복을 나타내는 양서였죠. 그럼 어떤 제시어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에 자, 우리가 봅시다. 빈칸 앞에 누구 있어요? 콩치 명사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구 나왔어요? 차, 수준이 떨어지다. 그럼 이러면 이거 뭘까요, 여러분? 명사겠죠? 하나의 명사를 이룰 수 있는 거. 명사 누구 있어요? 정답의 후보, 周围도 있고, 质量. 여러분, 이거 한국어로만 생각하시면 감 떨어지세요.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수면의 질, 그 다음에 밥, 식사의 질, 그리고 공기의 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콩치, 우리가 공기가 안 좋을 때 공기의 질이란 말을 중국 사람들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콩치 뭐 들어가야 될까요? 质量을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감을 여러분께서 익혀보신다면 품사뿐만 아니라 앞뒤의 문맥의 흐름으로도 바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콩치 质量 이겠죠? 콩치 质量 그래서 광보리说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를 일요일에 콩치 质量很差 일요일에 공기가 아주 안 좋아서 建议 건의합니다. 무엇을 건의합니까? 大家减少室外活动 여러분께서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을 줄여달라고 건의합니다. 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서술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화문 한번 볼까요? 빈칸 앞에 누구 있어요? 去 빈칸 뒤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卫生间과 洗手间과 같이 쓸 수 있는 건 누구 있어요? 厕所 화장실의 표현은 3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빈칸 앞에 去가 있고 厕所 목적어 나왔네요. 그럼 여기는 뭐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관용어 성분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수로에 대한 횟수를 나타내는 뭐도 들어갈 수 있나요? 보어 성분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왕복을 나타내는 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탕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뭐가 생략된? 하나, 1. 한 번 갔다 올게요. 그래서 2탕, 2가 생략된 케이스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时间来得及吗? 시간대 괜찮을까요? 시간대 여유가 있을까요? 我想去一趟厕所.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싶은데요. 刚才饮料喝多了. 제가 조금 전에 음료수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你去吧, 다녀오세요. 我先去打印. 제가 인쇄하고 있을게요. 무엇을요? 등지파의 탑승권을 뽑고 있겠습니다. 인쇄하고 있겠습니다. 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빈칸 앞에 취, 빈칸 뒤에 처소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유추해 보시면 되겠고 앞에 수사 이는 종종 많이 생략한다. 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독해 제1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제일 먼저 6개의 주어진 제시어. 근데 아래에 있는 보기는 딱 초과하시고 6개의 주어진 제시어에 무엇을 파악을 하셔야 될까요? 품사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되겠고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를 구별하셔서 정답의 후보를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뒤에 간단한 문맥의 흐름으로 가장 알맞는 어휘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독해 제1부분 문제 푸는 전략 소개해드렸어요. 자, 이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이번에도 역시 전형적인 문제, 앞뒤에 접속사의 호응에 관련된 문제가 무려 5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굉장히 쉬웠어요. 평소 우리 독해 제2부분에 비하면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 답이 딱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거 외에는 시간의 흐름, 동작의 흐름이겠죠. 그리고 지시대명사의 사용과 모든 사고는 원인과 결과의 논리 관계가 단서가 되어서 순서를 별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접속사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기왕 뭐뭐한 바에 시작, 既然 A 就 B 이런 거 나왔죠. 반드시 A 하지만이 비로소 只有 A 才 앞에 있는 그 가정을 하지 않으면 否则 이런 것들요. 점층관계 나옵니다. 不但 A 而且 상반관계 나오겠습니다. 虽然 A 可是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라는 표현도 있네요. 甚至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되어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 결과, 시간의 흐름, 지시대명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드릴까요? 자, A와 B와 C의 어순을 배열하십시오. 자, 只有 딱 나오면 누구 체크? 자이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셔야 될까요? A와 C를 연결하시고 문장에서 뭐만 잡는 연습해라? 술, 목, 주, 술, 목 잡는 연습하셔야 되겠죠. 반드시 按照一定的顺序 여러분 기억나세요? 按照 나오면 쌤이 顺序 나온다고 했죠.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 뭐 해야지 말이 排列 목적어 这些号码 이러한 번호들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你才能 동사 发现他们之间的 관용어 볼 필요 없고 그들 사이의 목적어 区别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A와 C 연결하시고 자, 否则 나왔습니다. 문장 제 앞에 못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很难整理出来 아주 정리가 어렵습니다. 앞에 있는 과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내용 뒤에 들어가야 돼서 정답 뭡니까? A, C, B 순서대로 접속사의 호응 구조가 단서가 되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只有 才 否则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2부분에서 문제풀이 전략은 제일 중요한 게 관련된 접속사의 호응 구조를 모르시면 안 되겠죠. 아예 문제를 못 푸십니다. 그 다음에 사고, 원인과 결과,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지시대명사는 앞에 누군가가 언급이 되면 앞에 어떤 사물이 언급이 되면 그 뒤에 지시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내용이 나와야지만이 그 뒤에 무엇이 나올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음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독해 제2부분이었어요. 독해 제3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난이도 중 무난했어요. 세부 상황에 관해서 묻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상당수가 세부 상황에 관해서 묻는 문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주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먼저 무엇을 드립니까, 여러분? 질문을, 보기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듣기도 마찬가지고 독해 제3부분도 마찬가지고 독해를 지문을 보기 전에 질문을 먼저 보셔야 돼요. 질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什么样的理想? 제가 이거
리시앙에 관련된 내용들 나온다 그랬죠. 이상에 관해서, 꿈에 관해서 이번에 나왔어요. 우리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모의고사 실전반을 통해서 사회 모의고사를 풀어보신 분들은 웬만큼 다 주제가 비슷했기 때문에 풀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什么样的理想 어떤 꿈이 才能成真 진짜로 이룰 수 있습니까? A번에 符合实际 실제적으로 맞아야 된다. 실제에 부합한 것이 有特点 특징이 있는 것이 受到表扬 칭찬을 받은 것이 有些烦恼 조금은 번거로운 것이 약간은 걱정스러운 것이 그럼 어떤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용만 잡아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为了使理想成真 꿈으로 하여금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我们应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做事冷静 일을 할 때 침착해야 합니다. 积极去做 적극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养成好习惯 좋은 습관을 양성해야만 합니다. 多听他人的建议 다른 사람의 건의를 많이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꿈으로 하여금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행동, 행위 만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겠습니다. 每个人都有理想 모든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但并不是 결코 무엇은 아닙니다. 所有的理想 모든 꿈이 都能成真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理想 꿈은요. 不能 해서는 안 됩니다. 太大 너무 커서도 안 되고요. 太空 너무나 허구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而应该 나왔어요, 여러분. 符合实际 정답 나왔죠? 符合实际 실제에 부합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맞아야 된다. 그럼 문제 풀 수 있겠죠? 꿈은 조건이 있습니다. 符合实际 해야 하고요. 另外 이 밖에 理想不能只停留 단지 어디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까? 在嘴上 입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말만 하면 안 됩니다는 의미겠죠. 必须积极去做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서 按照计划 계획에 따라 一步步的进行 한 걸음 한 걸음씩 진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并且 게다가 在做过程中 또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即使要总结经验 경험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这样才能更使自己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准确的判断 정확하게 판단해 낼 수 있습니다. 判断出 무엇을요? 前进的方向 앞서 나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문제 누구 있어요? 어떠한 이상이 비로소 이룰 수 있습니까? 무엇에 부합해야 될까요? 符合实际 그죠?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실제에 부합한 것이야말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꿈으로 하여금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만 얘기해서 안 되고 积极去做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계획에 따라서 한 발짝씩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그거 해가는 과정 중에서 경험을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앞에 나가야 되는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키워드예요. 역시 술목의 내용들만 잡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독해지 3부분 문제풀이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엇을 먼저 보셔야 될까요? 질문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에서 전부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 시간 배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 배분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정독이 이 내용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고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정확한 내용입니까? 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질문에 대해서 답만 잡아내면 돼요. 그래서 정독이 아니라 속독으로 유사한 표현 및 바꿔서 나오는 표현 및 이런 핵심 키워드를 찾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독해지 1부분부터 3부분까지 문제 출제 경향과 전략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전체 난이도 중. 이번에 쓰기 제 일부분이 비교적 쉬웠어요. 다른 달에 비해서. 그래서 중으로 제가 해드렸어요. 자, 출제 경향은 당연히 중국어의 6대 문장 성분, 기본 문형을 완성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6문항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특수 문형을 완성하는 문제가 뭐 바자구문, 빼자구문, 조념문, 연동문, 비교문, 실더, 강조구문 등등이 한 4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대 문장 성분, 6대 문장 성분이라는 거는 항상 무엇을 잡아라? 주, 술, 목 잡으시고 그 다음에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성분을 뭐라고 하고 관용어, 수어를 꾸며주는 성분을 부사어, 수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보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꼭 정리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보어의 형태를 보고 결과보어, 정도보어, 가능보어, 방향보어, 수량보어 5가지는 딱 정리가 되셔야 돼요. 지금 추세를 보니까 보어에 관한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기에 보어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고 지금 쓰기 제1부분에서 보어에 대해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 제가 오늘 잡아드립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6대 문장 성분에 관한 어수 먼저 볼게요. 자, 稍微가 약간이에요. 요디얼도 부정적인 색채의 형용사를 이끌어내는 요디얼. 근데 여러분 시험에 보면 稍微 요디얼이 의미가 비슷한데 2개 같이 나와요. 그랬을 때 稍微 요디얼로 어순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쓰기 제2부분에서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덩어리체로 외우라고 합니다. 稍微 요디얼, 약간 조금. 자, 그 다음에 洗手间 보세요. 나왔죠? 듣기에서 卫生间, 독해에서 厕所, 듣기에서 지금 뭐 나왔어요? 洗手间 나왔습니다. 일단은 더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 누구만 연결해 주면 될까요?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달 나오는 명사죠. 镜子, 명사로서 거울. 자, 짱 나왔습니다. 뭡니까? 형용사로서 더럽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 뭐 잡는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수러 잡는 연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수러, 품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형용사나 동사, 짱밖에 없겠죠. 마침표 찍어주셔야 되겠고요. 무엇이 더럽습니까? 당연히 거울이 더럽겠죠. 镜子, 짱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어디에 거울이 더럽습니까? 화장실의 거울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洗手间的镜子, 그죠? 그 다음에 부사어 들어가야 되겠죠. 약간 조금, 그래서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稍微有点儿까지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장 성분은 관용어, 주어, 부사어, 수로로 이루어진 형용사 수로문입니다. 형용사 수로문은 반드시 꼭 하나씩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洗手间的镜子稍微有点脏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었어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 대명사고요. 부정부사예요. 그럼 보통 어디 앞에 들어갑니까? 수로 앞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根本 사실 이거는 난이도상 여러분根本은 많이 나오지만 根本 전혀 아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根本은 오급용이에요. 根本 뒤에는 보통 뭐가 많이 나오냐면 부정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아예 전혀 뭐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참 많이 쓰이네요. 그래서 이런 거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차이가 뭐죠 여러분? 동사로서 맞추다. 근데 갑자기 추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따안 명사가 나왔어요. 이런 맞지도 않는 표현들이 나오면 여러분 당황한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동사 누구 있어요? 차이. 그럼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차이는 맞춰내는 거죠. 그러면 결과 보어 누구 들어가야 되겠어요? 차이, 추, 맞췄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내가 샀어요. 그러면 내 손에 딱 들어왔어요. 마이다. 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들은 거. 팅, 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팅동 쓸 수 있어요. 자, 결과보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더와 부가 들어가면 어떤 보호로 확장이 됐냐면 가능보호로 확장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능보호 따로 결과보호 따로 외우세요.
그래서 결과보 사이에 더와 뿌가 들어가면 어떤 보호로 확장된다? 가능보호로.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다. 우리가 이미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팅더동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알아들을 수 없다. 시작. 팅부동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제가 알아맞혀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작. 차이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알아맞혀낼 수 있다. 어떻게 할까요? 차이더추. 알아맞혀낼 수 없다. 시작. 차이부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뭐에 관한 문제다? 결과보호 사이에 더와 뿌가 들어가서 가능보호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유형인데 여러분들 이런 걸 자체를 못한다는 거죠. 그냥 뿌만 나오면 수로 앞이야. 이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워, 그렇죠? 그 다음에 차이, 그 다음에 목적은 누구 있어요? 나안. 그러면 내가 답을 맞춘다. 그러면 거기다가 확장, 답을 맞춰냈다. 차이추. 그러면 맞춰낼 수 있다. 차이더추 나안. 맞춰낼 수 없다. 차이부추 나안. 가능보호의 부정 형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뭐 들어갈 수 있어요? 부사. 건반 뒤에는 세면 뭐 나온다 그랬어요? 부정 내용 나온다. 이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부차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차이가 아니라 뭡니까? 결과보호에서 가능보호로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를 이런 것에서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我根本猜不出答案. 나는 전혀 답안을 추측해낼 수 없습니다. 알아맞혀낼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네요. 시험에서 이렇게 가능보호가 쓰기 제 1부분에 나오는 것은 우리 9HSK 시험을 제외하고는 신 HSK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능보호까지도 보호까지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확장하세요. 주술모 我猜答案 결과보호 我猜出了答案 결과보호 들어가면 러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다가 결과보호 사이에 더와 뿌를 넣어서 가능보호로 확장 我猜得出答案 맞춰낼 수 없어요. 我猜不出答案 전혀 아예 我根本猜不出答案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6대 문장 성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자, 두 번째 특수문형입니다. 이번에는 4가지의 특수문형이 나왔는데 제가 총평 강의에서는 받자문과 연동문에 대해서 넣어드렸어요. 당연히 받자구문 나올 거라 생각하셨죠? 자, 주어진 제시어에 누구 있어요? 바가 나왔어요. 그럼 고민도 하지 마세요. 난이도 하.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유형이네요. 누가? 행위자, 내가. 무엇을? 바. 그죠? 명사 잡으세요. 누구 있어요? 선물을. 리우. 동사 누구 있습니까? 지. 받자 구문에서는 구체적인 동작 나오고 그 뒤에는 반드시 뭐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타 성분 나와야 되니까 방향보호 나왔죠?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붙일 때는 그것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寄出去了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선물에 붙였다. 我把礼物寄出去了. 我把礼物寄出去了. 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받자 구문의 가장 기본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我去 뭐죠 여러분? 동사입니다. 다는 때리다 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뭐 운동을 하다라는 의미도 있겠고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동사네요. 동사가 하나의 문장에서 2개? 뭐 결과보도 쓸 수 있겠지만 보셔야 돼요. 그거는 연동문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리教授 이 교수님 그거 나왔어요. 앞에 뭐 나와야 돼요? 수사, 양사, 명사 딱 나와야 되겠죠. 시약 나왔습니다. 계사니까 누구 연결? 명사 연결. 招呼 여러분 招呼만 외우시면 안 되겠죠. 인사하다 누구 있어요? 打招呼 술목이에요. 打招呼 인사하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요 누구에게 인사하다라고 했을 때 게이라고 가르쳐드리지 않았어요. 항상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向 A 打招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向 A 打招呼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뭐죠? 첫 번째 동사가 뭐? 去 두 번째 동사가 뭡니까? 인사하다, 아는 체하다. 연동문이겠죠? 그래서 나는 가서 시작 我去 어떻게 했어요? 打招呼 打招呼는 항상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向 누구에게 외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인사했어요? 李教授向李教授打招呼 이렇게 들어갑니다.
我去向李教授打招呼. 자, 근데 여러분,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사가 다, 목적어가 招呼죠. 인사를 한 번 하다, 한 개 하다. 당연히 어디 뒤에 들어갈까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가 생략된 그 넣어주시면 되겠죠. 我去向李教授打个招呼. 읽으세요. 打个招呼. 한번 내 시작. 打个招呼.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장문을 만들어 드릴 때도 우리 이번에도 이발하다 나왔거든요. 쓰기 제 부분에. 이발하다가 동목이 합사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발을 한 개 하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리 이거 파. 이 생략에서 리거 파. 打招呼. 동목이 합사예요. 그래서 打个招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께서 먼저 어감으로 많이 읽고 연습을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고민하지 않아도 我去向李教授打个招呼 라는 연동문의 형태도 만들어줄 수 있겠고 정확한 어순 배열도 하실 수 있겠죠. 打个招呼였어요. 연동문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쓰기지 일부분에서는 주어진 제시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잡아주셔야 되냐면 수로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수로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와 목적어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 제가 관용어 딱 나오면 외우라고 하죠. 관용어의 어수는 수사, 양사, 수식어다 명사. 수사, 양사, 수식어다 명사. 자, 수로를 수식해주는 부사어 나오면 시작. 부족의 형더, 형더의 위치는 가끔 바뀔 수 있지만 이거는 80% 정도의 기본 어순. 부족의 형더 여기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출제 경향은 수로 뒤에서 수로를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5가지의 보어의 종류를 구분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열문항 어순배열 문제 정리해 드렸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쓰기지 이 부분. 이번에는 다행히 동사나 명사나 형용사 문제가 나왔어요. 뭐 양사나 부사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과 사물이 등장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자, 여러분 제시어가 뭐가 나왔어요? 巧克力 알아요. 巧克力 알아요. 자, 근데 이번에 그림이 참 이상했어요, 여러분. 한 여자가 초콜릿을 들고 있으면서 이러고 있어요. 한 여자가 초콜릿을 들고 있으면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아파하는 그림이 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초콜릿을 다 먹었다. 바자구문 쓰면 안 돼요. 我把巧克力吃光了. 제가 이거 가르쳐 드렸으니까 我把巧克力吃光了. 아파하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응용을 하라 그랬죠. 이 초콜릿이 너무, 여러분 초콜릿 중에 너무 진해서 쓴 초콜릿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금님은 넣어드리려고 선생님이 일부러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존의 문제도 좋겠지만 응용할 수 있는 사고도 우리 길러봅시다. 그래서 巧克力, 자, 그러면 초콜릿은 덩어리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这块巧克力太 너무 써요. 제가 알려드렸던 문장이죠. 苦了. 这块巧克力太苦了. 그래서 정말로 라는 부사 누구 있어요? 实在. 实在. 여러분 먹다. 여러분 먹는 거는 어떤 음식이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吃下去 이게 방향보호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려갈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방향보호 사이에도 결과보호처럼 더와 뿌가 들어가면 가능보호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시작. 是吃不下去. 吃不下去. 가능보호 만들어 들었어요. 선 센스 있죠. 시험에 가능보호 많이 나오면 가능보호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实在吃不下去了. 정말 먹을 수 없겠어요. 这块巧克力太苦了. 实在吃不下去了.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여자의 표정하고 비슷하죠?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없다. 먹었는데 너무 쓴 거예요. 당도가 너무 진한 거예요. 그래서 这块巧克力太苦了. 实在吃不下去了. 라는 예문 넣어드렸습니다. 1번이었어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한 여자가 지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듣기에도 이거 2014년에 한 번 나왔던가? 한 번 딱 나오고 지금 딱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소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미루가 여러분 동사로서 길을 잃다예요. 자, 길을 잃는데 항상 우리는 사고를 할 때 원인과 결과의 논리적인 사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길을 왜 잃을까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해커스 교재에 나왔던 그대로의 예문. 나는 이곳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예문이 있었어요? 我对这里 그죠? 그래서 뭡니까? 不太熟悉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께서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我对这里不太熟悉 그래서요. 아마도 可能일 것이다. 会 그죠? 可能会 길을 잃을 수도 있을 거야. 미루가 동사거든요. 그래서 수로 자리에 딱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我对这里不太熟悉可能会迷路 내가 이곳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아마도 길을 잃을 수도 있을 거야.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생소한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 나오는 보통 보면 5개 중에 제가 알려드렸던 것들이 3, 4개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3, 4개 나왔거든요. 근데 이러한 하나의 복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배웠던 표현들 중에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我对这里不太熟悉 내가 아마 길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아. 可能会迷路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쓰기제 1부분, 2부분 정리해드렸고요. 쓰기제 2부분 100점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커스의 이러한 112페이지부터 134페이지 필수 어휘들 그리고 288페이지부터 304페이지 이러한 동사, 형용사, 명사의 좋은 예문들을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매달마다 제공해드리는 총평 강의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적중 강의도 활용하셔서 쓰기 제1부분과 2부분의 기본 문장과 특수 문형과 좋은 예문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더 이상 저를 밀지 마세요.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제가 하도 단어를 외워라 문장을 외워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단기간에 그 많은 공부량을 하려고 하니 참 어려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그 정도 단기간에 공부를 하고 나니 나를 뒤돌아보니 정말 성장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커스 중국어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런 총평 강의와 이런 적중 강의를 한결같이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어 공부가 잘 안 되실 때는 해커스 중국어를 통해서 4급 5급, 6급까지 완전 정복해 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7월 16일 적중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